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곡의 도통의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율곡의 도통의식에서 그 도통의 단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끊어진 도통이 다시 주렴계에 의해서 이어졌다라는 이 주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북송오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이 살피건대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갔는데 관련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도통의 전승은 복희시로부터 시작하여 맹자에 와서 그치게 되어 드디어 전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맹자에 와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순경, 모장, 동중서, 양우, 제갈량, 왕통, 한유 같은 이들의 이론을 제시하고 업적을 남겨 세상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있었지만 순경과 양우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순수하지 못하고 모장은 드러난 공로가 없고 왕통은 견해가 좁은 데다가 급히 이루려 하였으며 모두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동중서는 정의와 명도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 이 제갈량은 이론이 있고요. 제갈량은 유학자의 기상이 있었고 한유는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였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월하게 생각됩니다. 다만 그 동중서는 재앙이 되는 괴이한 학설에 흘렀고 제갈량은 신불의 한비자 같이 추구하던 학설에 가까웠으며 한유는 몸서 행동하는 자세가 소홀하였으니 이것이 맹자의 전통을 이을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맹자의 전통은 이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주무식이 바로 주렴인데 그 주무식 얘기가 나와요. 주렴계는 주도니. 그래서 주무식은 인품이 매우 고결하고 가슴속에 품은 듯이 밝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같았다. 이제 그 염계 시서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연평 선생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말은 도가 있는 사람은 기상을 잘 형용한 것이다. 이제 그 주렴계, 주도니에 와서 이 도통이 새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계 선생은 집안이 대대로 그 도주 영도연에 있었다. 이제 그 중국이죠. 그래서 성은 주씨고 이름은 돈실이었는데 영종의 이름을 피하여 돈이라고 하였다. 널리 배우고 힘써 행하여 일찍이 도를 알았으며 일을 처리할 때는 강하고 가단성이 있어 옛사람의 기품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를 행하는 일에는 정밀하고 엄하였으며 힘써 도리를 다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태극도, 역설, 역통 등의 수십 편을 지었다. 이게 지금 태극도설, 주도니의 태극도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하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오늘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건 이제 그 도가 상실된 지 1000년 만에 그래가지고 성인의 시대는 멀어져서 이제 선인의 말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성각자가 나타난 것이죠. 성각자가 없었다면 누가 우리를 깨우치고 이끌어 주겠는가. 이제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그림은 뜻을 다하지 못하는데 풍월은 끝이 없고 뜰 앞에 푸른 번갈아 푸르도다. 그 주자의 염계 선생 화천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자가 염계 선생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자 선생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주자가 이제 그 염계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은 스승에게서 전주받지 않고도 혼자 마음속으로 도의 본체를 묵묵히 하라 그림을 만들고 이 그림이 태극도설이죠. 지어서 그 요령을 끝까지 파헤쳤다. 이제 이 지금 주렴계 같은 경우는 도통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맹자에서 이제 뚝 끊어졌는데 다시 본인이 혼자 마음속으로 열심히 도의 본체에 대해서 묵묵히 이 연구해서 스스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근데 그것을 보고 안 사람이 바로 정씨였다. 그 이정. 나중에 그 주렴계가 이렇게 도를 이렇게 다시 발굴해냈다는 것을 아는 게 도통을 발굴해낸 걸 아는 게 이게 정씨 형제 정명도 정의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것을 확대하고 미루어 밝혔으며 하늘과 땅의 미묘함과 인륜이 뚜렷이 나타나는 양상과
사물의 다양함과 귀신의 그윽한 까닭을 밝혔으며 모두 하나로 일관시켜 주공, 공자, 맹씨가 전한 것들을 환하게 다시 밝혔다. 이게 이제 주자가 주렴계 선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뜻있는 선비가 이것을 얻어 하나하나 탐구하고 토론하며 몸소 행하여 그 발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마침내 3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과 같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 참으로 성대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말하였다. 이게 지금 주자 얘기는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자 선생. 선생의 그 말은 높은 것이 태극, 무국에 빼어나고 훌륭함을 다하였으나 그 실제는 일용, 일상적인 이 사용처죠. 일용이 사이를 떠나지 않으며 그 깊은 것은 음양, 오행의 조화의 미묘한 것에까지 탐구했지만 그 실제는 인의예지와 강유선학 사이를 떠나지 않았다. 원래 도는 그냥 일용일상 지도죠. 일용일상의 도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온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일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자면 그 본체와 작용의 근원이 같고 드러난 것과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은 진한 이래로 이러한 이치에 도달할 이가 없었으나 그 실상은 육경, 논어, 중용, 대학 7편을 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말하였다. 주자 선생은 진짜 말씀을 많이 하셔요. 또 말하였다. 선생은 위로 공맹의 1000년의 도통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정씨에게 100세의 전승을 주었으나 그 맥락이 분명하고 규모가 굉장히 원대하였다. 그래서 여러 유학자들이 차례로 주고받은 것을 일일이 뽑아서 부흥시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였으며 이단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하나로 평정한 공로를 논하면서 이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주렴계 선생을 이 주자가 대단히 높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아본 자가 누구라고요? 주렴계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하남정씨, 이 두 분이에요. 하남정씨, 이 정명도, 정의천. 조금 있다가 정명도, 정의천도 한 분 한 분 공부할 텐데 이 하남정씨 두 분 선생님께서 나와 맹씨의 전함을 이어받았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자가 한 얘기인데 이 주렴계를 딱 알아보고 이것은 이제 이 명도와 이천 선생이 이어받아서 이들의 도를 전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정명도 선생으로 갑니다. 정명도, 정호, 명도 선생은 아주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정명도, 정의천 둘이 형제예요. 친형제인데 둘 다 어마어마한 학자죠. 대단한 아마 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학문적으로 정말 이렇게 거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죠.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정명도, 정의천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하긴 우리나라도 있죠. 정약용 같은 경우도 정약전, 정약용 둘 다 대단한 학자죠. 그러고 보면 한국에도 있긴 있네요. 어쨌든 정명도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주자가 정명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봄 기운이 사물을 따뜻이 품어주는 것과 같은 기상 그리고 산처럼 우뚝 솟아 옥 같은 빛, 금 같은 소리이다. 원기의 모임이요 다른 것과 조금 더 섞이지 아니하여 자연과 같구나. 좋은 날씨와 상서로운 구름이요 온화한 봄바람 같고 가뭄의 단비 같다. 용의 덕이 정중하니 은택을 베풀어 널도다. 라고 이제 또 주자가 이 정명도 선생에 대해서 예찬을 하염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명도 행장을 보면은 정명도 행장을 봐야죠. 명도 선생 행장에서 말했다. 선생의 이름은 호, 자는 백순, 하남입니다. 하남정씨라고 했죠. 이분이 어떠냐면은 자실과 인품이 뛰어나고 수양을 충실하여 도를 지녔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좋은 옥처럼 온화하고 윤기가 있었다. 그래서 관대하면서도 절제가 있었고 화합하여 예로부터 전해오는 풍속이 흐르지 않았으며 충성은 금석을 꿰뚫었고 효제는 신명에 통하였다. 그 얼굴빛을 보면 사물을 접할 때는 봄처럼 따뜻하고 봄볕처럼 따뜻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 소리가 귀에 들어가는 것이 때맞게 내리는 비가 사물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가슴에 푸은 것이 깊어서 사물을 환히 꿰뚫어 보았으며 그 쌓인 것을 헤아리면 마치 넓은 바다가 가없이 넓어서 그 덕을 표현하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다 끌어다 써도 형언하기가 어려웠다.
선생이 몸소 행한 것은 안으로 경을 주로하고 바깥으로는 서를 실천하여 선한 일을 보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좋아했으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어질게 살았으며 큰 도리를 실천하였다. 그리고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였고 행동은 떳떳함이 있었다. 라고 이제 명도 선생에 대한 그런 어떤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도 선생이 이제 그 학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학문은 주무숙한테 배웠다 그랬죠. 주렴계. 15, 6세에 주무숙이 도를 논하는 것을 듣고 과거를 위한 공부를 이제 그 작파하고 진리를 추구할 뜻을 품었대요. 과거 공부 안 하고 이제 도는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공부. 그래서 그렇지만 그 15, 6세 뭐 아직 그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요령을 알지 못하여 여러 학파의 이론을 널리 찾아다녀 도교, 불교 또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도교, 불교를 출입한 지가 거의 10여 년 되었지만 얻는 바가 없었다. 그러자 다시 이제 육경으로 돌아와 도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도 선생은 이제 계속 그 모든 사물의 이치에 밝았고 인륜을 분명하게 깨닫고 본성을 다하고 그 사명에 이르는 것을 반드시 효제 근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신명을 끝까지 탐구하고 변화를 아는 것은 이해하게 통하는 것이 말미암다는 것을 알았다. 이단이 사이비한 점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100대 동안 밝히지 못했던 의욕을 해명하였으니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이치에 도달한 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명도 선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선생은 맹자가 죽은 뒤로 성악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여 사문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알았다 그랬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맹자로까지 가고 이제 도통이 끊어졌는데 그럼 이거를 도통을 내가 계승하여야겠다. 이것이 이제 자기 임무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깨닫게 하게 하려고 물러가서는 경전의 뜻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나 미쳐다 미치지는 못하였다. 안현도 그랬죠. 선생이 정리하게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이 세상에 조금 보이는 것은 그에게서 배운 학자들이 전할 것일 뿐이다. 그래서 선생의 문화에는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선생의 말은 평이하고 알기 쉬워서 현명한 이나 어리석은 이나 뭐 다 유익함을 얻었다. 이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더라도 각각 자기 양대를 채울 수 있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선생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알을 끝까지 추구하는 지직, 이게 이르기까지 성의로부터 평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청소와 손님 접대, 아주 그냥 소소한 일상까지, 그리고 모두 진리 탐구하는데 이르기까지 가지런하고 질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도 선생에 대해서는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나 봅니다. 이걸 지금 율곡 선생이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끌어와가지고 명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얘기가 좀 많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율곡 선생님 하신 얘기니까 우리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일상에 가까운 것을 버리고 이상이 높고 원대한 것을 추구하여 낮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것만 엿보고 경솔하게 스스로 대단하게 여겨 마침내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되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선생님이 너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이 정치를 하면 악을 다스리는 데는 너그러웠으며 번잡한 일에는 여유가 있었다. 법령을 번잡하고 치밀하게 적용해야 할 때는 대중편에 서서 법문에 따라 책임있게 처리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구애됨을 병으로 여겨 선생은 모두 이 구애됨을 병으로 여겨도 선생은 여유롭게 처신하였고 무시 사람들이 심히 어렵다고 근심하여도 선생은 명쾌하게 그것을 해냈고 화급한 일을 당하여도 목소리나 얼굴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찍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아주 많이 따랐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미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묘표에 이르기를 이거 다시 정의죠. 묘표에 이르기를 이제 요것도 마지막으로 이제 명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국태사가 정호의 묘비를 쓰기를 정호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명도 선생이라고
아우가 정이천이죠. 이가 서를 써서 말하였다. 근데 요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공이 세상을 떠나자 성인의 도가 행해지지 아니하였고 맹자가 돌아가자 성인의 학이 전해지지 아니하였다. 도가 100세 동안 전해지지 않았으니 잘 다스려지는 정치가 없었고 학문이 1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지 않았으니 참된 선비가 없었다. 잘 다스려지는 정치가 없다는 것은 그래도 오히려 그 선비들이 참된 정치의 도를 밝혀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숙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지만 참된 선비가 없으면 천하 사람들이 도에 어둡게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돼서 인욕이 방자해지고 천리가 멸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은 1400년 뒤에 나서 전해지지 못한 학문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이 도로서 백성을 깨우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단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고 사설을 막아 성인의 도가 환하게 다시 밝아지게 하였으니 대개 맹자 이후로 오직 이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이 도에 나아가 그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이분의 공을 알 것이며 이분의 학문이 도달한 바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이런 명성이 사실과 부합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명도 선생님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동생 정이천. 정이천은 정말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이천 선생의 그런 어떤 사상을 주자가 굉장히 많이 이어갔죠. 그래서 보통 이 정주학이라고도 하는데 정주학이 바로 정이천과 주의의 학문을 주자 성리학, 뭐 이 주자학, 정주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정이천의 정입니다. 그래서 정이천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를 그림새처럼 둥글고 곡자처럼 모나며 먹줄처럼 곱고 저울처럼 평평하니 이게 그러니까 그 표준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림새 그 구규라 그러죠. 그림새처럼 둥글고 곡자처럼 모나고 먹줄처럼 곱고 저울처럼 평평하니 진실로 분자여 참으로 그게 이렇다. 그래서 비단 같은 문장이요 콩과 조 같은 맛이다. 덕을 아는 이가 드무니 누가 그 귀함을 알겠는가. 그래서 주자가 또 이제 그 정이천 선생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정이천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 정이천은 연보에서 말하기를 선생의 이름은 이요, 그리고 자는 정숙이고요. 명도 선생의 아우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식견이 높아서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다. 정이천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14, 15세가 되어서는 명도 선생과 더불어 주무숙에게서 공부했다. 주렴계한테 명도, 이천이 다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18세에 조정에 글을 올려서 그 당시에 그 왕이 인종이었는데 왕도를 실천할 것을 마음으로 삼고 백성을 위할 것을 생각하며 세속의 의론을 물리치고 비상한 공을 기약하라고 권유했는데 슬프게도 인종이 듣지는 않았대요. 그 다음에 철종, 그 다음 철종 초에 사마광이 사마광 여공저 등과 공동으로 올린 차자에 이르기를 하남의 처사 정의가 학문에 힘쓰고 옛 도를 좋아하며 안빈낙도하여 절의를 지키며 말에는 충신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예의 따릅니다. 나이가 50이 넘도록 벼슬에 나아가기를 바라지 아니하니 참으로 선비의 높은 행실이 성스러운 세상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였어요. 이 정이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송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주광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광정이 이제 그 정이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도덕이 순수하게 갖춰져 있고 학문이 깊으며 그래서 쭉 얘기를 학문이 깊고 넓고 재질이 굳세고 바라서 중심을 지키는 풍모가 있고 생각함이 명철하여 기미를 아는 것을 신처럼 한다는 오묘한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언행이 또 서로 일치하여 잘잘못을 가릴 것이 없고 인의가 자신에게 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심오한 도리를 탐구하여 당세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일에 통달하였으니 곧 천민의 성각자이며 태평성대의 참 선비입니다. 여기는 주광정이라는 당대 그 간관 관료가 이제 그 정이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천지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알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예약을 제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으며 도를 말하면 천지인 삼재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덕을 말하면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다 포괄하여 하나의 선이라도 빠뜨릴 것이 없으며 재주로 말하면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여 세상의 인물을 성취하여 하나의 이치라도 총괄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의 도가 이에 이르러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자께서 학문으로 나아가는 처음에 만약 참된 학자로서 경연을 전담하게 하신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정의천을 막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역사에서도 그 정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의는 읽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했나 봐요. 정의천. 읽지 않은 책이 없었는데 그 학문은 성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표적으로 삼아 육경에 통달하였으며 행동할 때, 멈출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한결같이 성인을 스승으로 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았다. 그리고 일찍이 말하기를 지금 농부들이 혹독한 추위와 무더운 날의 장마비에도 김을 갈고 김 메고 오곡을 파종하고 그래서 내가 얻어먹고 있다. 많은 기술자들이 기계가 가구와 물건을 만들어 내가 얻어 쓰고 있으며 갑옷, 투구를 쓴 군사들이 병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공로나 은택도 미치지 못하고 세월만 헛되게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게도 천지 사이에 있는 한 마리 존벌레입니다. 세상에 명도 아니 이천이 자기가 한 마리 존벌레랍니다. 와, 참 대단해요. 그러므로 오로지 성인이 남긴 글을 엮어서 세상에 전한다면 아마도 조금의 보탬은 될 것입니다. 참 성인들은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학자가 자기 자신을 한 마리 존벌레라고 그러고 이 자기 이렇게 그 글을 많이 썼죠. 이것들이 이제 인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제 주역, 춘추, 전을 지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치지 않은 까닭에 그의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 연원이 깊어지면서 이제 명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연, 이유, 사량좌, 유작, 장혁, 소병, 여대림, 여대균, 윤돈, 양시 등 덕을 이룬 사람들로 유명하였다. 이게 완전히 그 훌륭한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 얘기죠. 이천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또 이제 장행거 선생이 나옵니다. 횡거의 학문은 고심하여 터득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한 분야에서는 노력한 것이다. 이제 그 장행거가 다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 주자가 얘기하기를 젊어서는 손무와 오개의 병사를 즐겼으나 늙음하게서는 불교와 도교에서 도망쳐 벗어났대. 용감하게 호랑이 가죽을 걷어치우고 일변하여 도에 이르렀다.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여 깨닫는 도리가 있으면 즉시 기록하였다. 정환의 교훈은 우리에게 우주의 넓은 곳에 거처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네 라고 또 주자 선생이 좀 장제에 대해서 찬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제에 대해서 또 이제 송사에 이르기를 그 장제가 진사에 급자하여 오업명에 발탁되니 근본을 독실하게 하고 풍속을 착하게 하는 것을 금선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황제가 이때 이제 신종이 즉위였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롭게 하고 재주 있고 명철한 선비를 구하여 함께 대책과 방법을 세울 것을 생각하였다. 이때 여공저가 장제를 그 옛 학문을 했다고 하여 추천함으로써 황제가 불려서 지도를 물었다. 장제가 대답하기를 정치하는 데 있어서 3대를 분말지 않는다면 끝내 구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황제가 기뻐하면서 숙문 교서를 삼았다. 그 왕한석과 더불어 신법을 의논하였다가 뜻이 맞지 않아서 병을 핑계로 하여 남산안에 은거하였다. 그의 학문은 장제는 예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며 하늘의 이치를 즐기고 운명을 편안히 받아들였다. 주역을 종지로 삼고 중용을 본체로 삼았으며 공자와 맹자를 법으로 삼아 괴상하고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귀신을 변별하였다. 그의 집안에서는 혼례, 상례, 장례, 제례 등 모두 선왕의 뜻을 쫓아 행하되 지금의 예를 참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장횡거의 저설은 정몽, 서명, 동명 등이 있죠. 저도 옛날에 정몽, 서명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장에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행장에 이르기를 선생의 이름은 자는 자오며 대대로 대량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제 강정 연간에 군대 갈 때 선생 나이가 18세였는데 분발하여 공명을 세울 것을 자부하고 편지를 올려 법문 전공을 만나보았다. 공이 그 그릇이 큰 것을 알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 선생을 책망하여
유학자에게는 스스로 명교가 있는다. 어찌 병사를 일삼으려 하는가 하고는 중용 읽기를 권하였다. 그래서 선생이 중용을 읽고 비록 그것을 좋아했으나 그래도 부족하다고 여겨 또한 도교와 불교의 책을 탐구하였지만 여러 학설을 다 연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고 다시 육경으로 돌아왔다. 이 송나라 선비들은요. 불교, 도교를 같이 갑니다. 불교, 도교 다 공부하는데 결국은 다시 유교로 유학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일찍이 문인들이 말하기를 나의 학문이 마음에 얻어졌다면 그 사명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말에 어긋남이 없어야만 이를 결단할 수 있고 결단함이 잘못함이 없어야만 내가 당당히 정의 입신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렴계가 아니라 장제 선생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강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사실 북송오자가요. 보통 이야기하기를 주렴계, 정명도, 정이천, 장횡거, 소강절까지 북송오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율곡은 북송오자 중 5번째 소강절을 뺐어요. 소강절을 뺀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신이 살피건대 소강절은 안으로는 서민이 되고 밖으로는 왕이 되기를 추구하는 학문이 이미 익숙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현들이 일찍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바를 줄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 싫지 않았습니다. 이 소강절은 약간 또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 소강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이 도통의 율곡 같은 경우는 늦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자 문화의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도를 세운 사람이 많았지만 도를 계승할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자와 장행거의 뒤에는 주자로 이어졌습니다. 정자, 장행거, 주자. 다만 구산이 정자에게 배웠고 예장이 구산에게서 배웠으며 연평이 예장에게서 배웠으니 이 세 선생의 업적이 비록 넓지 않다 하더라도 주자의 본디 바탕이 되는 까닭에 간략하게 그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구산, 양시, 그 다음에 나종원 예장 선생, 그 다음에 연평 이통 선생 쭈루루루루 공부를 할 겁니다. 이분들이 사실 주자한테 아주 침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죠. 또 이제 요 주자,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주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